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여러 좋은 소식들이 팡팡 터져가지고 네. 우리 위원님 또 다양하게 분석하시느라 엄청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중 정상회담 관련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아직 이제 진행되진 않았는데 그 전부터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이 좀 주요할까요? 예, 일단 뭐 1년 만에 사실은 양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뭐 이미 군사적인 합의 문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실은 좀 합의를 좀 본 상황들이고 또 이제 다양한 주제 뭐 AI와 관련된 주제도 올리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주제도 올리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정도가 핵심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문제가 하나 좀 의제로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중동의 어떤 지금 진영학적 문제 자체가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중국이 어떤 역할을 좀 해주기를 조금 바라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일단 하나의 주제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가장 큰 핵심은 아마 대만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좀 친중 후보가 되면서 대만을 뭐 하나의 차이나 이러한 원칙 자체를 더 고수하고자 하는 입장일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대만이라는 게 반도체 공급망의 어떻게 보면 핵심 국가 중에 하나이니까 여전히 조금은 그 미국과 조금 지금의 집권당과 같은 그러한 어떤 후보 자체가 당선이 되면서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양측 간에 좀 갈등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좀 보고 있고 네. 세 번째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되겠죠. 뭐 지금 경제와 관련돼서 미국은 여전히 뭐 좋은 상황들이긴 하지만 내년 들어가서 뭐 내년 경기 자체에 대해서 조금 둔화가 된다. 그건 아무래도 그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는 사실은 조금 안 좋죠. 예, 안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좀 뭐 풀어야 될 것들, 특히 중국도 사실은 뭐 미국보다 경제 문제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양측 정상 자체가 뭐 여기서 뭐 극적인 타결 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상 자체를 더 악화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좀 봉합하는 정도의 논의 또는 어떤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진핑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본인들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뭔가 퍼포먼스가 보여줘야 돼서 뭔가 이제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의미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경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뭐 나왔던 물가지표 이런 것들을 참 좋았지만 계속해서 그 경제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한 키워드 우리 시장에 또 안 좋은 영향 미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예, 뭐 당연히 뭐 미국이 침체가면 뭐 우리나라 그나마 이제 수출이 버티고 있는 것도 사실은 대미 수출 자체가 좋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네. 미국의 수요 자체가 둔화된다라는 건 당연히 우리나라 경기에도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간밤에 뭐 많이들 얘기하셨겠지만 미국 물가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이러한 모습들 자체는 사실은 경기 자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강하게 좋아지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소위 시장에서 원했던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자체가 가시화될 수 있다. 그 얘기 자체는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사실상 종료된 것이고 그렇게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 이 가능성을 상당히 낮춰준 것이고 오히려 경기의 연착륙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뭐 양국 정상에서 서로 간에 이제 조금 갈등 문제를 더 확산시키지 않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양국의 경제의 어떤 그 안정적인 회복 흐름 뭐 이러한 것들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러한 부분이 내년도 경기 미국 경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침체를 조금 막는 중요한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동안 새우등 터졌던 우리나라에도 사실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갈등이 조금은 완화된다면 또 눈치 보지 않고 예, 뭔가 그렇죠. 또 사업을 예.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CPI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한 부분 어떤 걸 가장 좀 주요하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그 어제 발표된 그 CPI 결과 뭐 우리가 헤드라인 자체는 상당히 이제 둔화가 될 거로 뭐 예상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10월 달에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가 자체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헤드라인 자체는 당연히 떨어질 거로 봤는데 네. 어저께 시장이 사실 환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근원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한 이 근원 물가 자체가 기대보다는 상당히 약했고 더더구나 그 근원 물가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게 이제 서비스 물가 또 그 안을 보게 되면 이제 임대료 부분이었는데요. 그 임대료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둔화가 되는 어떤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저께 시장이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좀 추세적으로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미국의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뭐 공급적인 요인도 있고 수요적인 요인이 있는데 뭐 공급적 요인은 상당 부분 이제 해소가 됐고요. 뭐 공급망이라든지 해소가 됐고 결국 이제 남은 건 수요 쪽에서의 강한 수요 자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약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보면 고용 지표도 조금 둔화되는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둔화가 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수요 쪽에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도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조금은 어저께 나온 그 물가 지표를 보면서 말씀드린 그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시화 이거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중요한 의미를 좀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그 임시 예산안 가결 처리되면서 이제 셧다운은 면할 것으로 지금 일단은 예상을 하면 되는 거죠. 마음 편하게 있어도 되겠죠. 예, 뭐 1월 말까지는 일단 그러니까 임시 예산은 계속 시한 것 같아요. 계속 뭐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는 네. 계속 하는 부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월 말까지는 일단은 뭐 또 임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슈 자체는 일단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제 흥미로운 건 사실은 지난번 임시 예산안도 그랬고 이번 임시 예산안도 보면은 사실은 공화당 의장이 사실은 그 임시 예산안을 제안을 했고 찬성하는 쪽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다 찬성하고 공화당은 일부 반대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내 그 입장 자체 특히 일부 강경 그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 긴축을 상당히 이제 재정 지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돈을 못 쓰게 하는 예,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네.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바이든 행정부의 좀 발목을 좀 잡고자 그쵸. 하는 뭐 이러한 부분도 조금 적지 않아 있는 부분들인데요. 뭐 근데 뭐 하원 의장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셧다운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계속 이제 좀 타협안을 내고 있는 상황들. 근데 이러한 상황이 뭐 계속 내년 초까지 다시 또 내년 초 가서 임시 예산안이 또 편성이 될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사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정치가 양극화되고 이렇게 뭐 의회 내에서 예산안 자체도 처리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간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뭐 피치사도 그렇고 무디스사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자체를 자꾸만 하향 조정하는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위상과 관련, 특히 이제 미국의 국채와 관련된 위상 자체가 과거와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디스가 그럼 이번에는 일단은 경고는 했지만 당장의 신용등급 강등은 없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 건 일을 잘하나 그래서 그렇죠. 너네들이 화해를 하고 잘 할 것이냐를 지켜볼 텐데 향후에는 이 문제는 다시금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되겠네요. 예, 저는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도 내년 들어가서 특히 이제 내년은 이제 미국은 이제 대선 전국인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은 양측의 갈등이라는 부분 자체는 더 격화될 수밖에 없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사실 잘 줄어들지 않고 올해도 사실은 예상보다도 더 많이 늘어난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또 피치사라든지 무디스가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 이것은 결국 봉합되기가 어렵다라고 보면 다시 한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또 무디스가 다시 강등을 하는 이러한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사실은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요 변수들 중에서 밤 사이에는 국채 금리가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달러 강세도 약간 안정세를 좀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달러 흐름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예, 일단 뭐 최근에 달러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미국의 통화 정책,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이제 사실상 종료가 됐다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국채 금리 어저께 뭐 20bp 넘게 사실은 급락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달러 강세 지지 요인을 사실은 조금 이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달러가 약세로 갈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드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앞으로 미국의 물가가 좀 더 떨어지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 약세 압력을 받긴 하겠지만
우리가 전 세계 경제를 봤을 때 가장 지금 좋은 국가 어딜까라고 보면 여전히 미국인 미국이죠.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달러화 지수를 결정하는 게 뭐 유로화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일본의 엔화 환율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본 뭐 오늘도 나왔지만 이제 일본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3분기에 역성장을 했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BOJ가 쉽게 지금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 자체를 후퇴하지는 않을 거로 보게 되면 엔화 자체는 여전히 150엔대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달러의 어떤 그 추가적인 약세를 상당 부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여전히 전 세계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달러의 어떤 추가 약세를 보기보다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횡보 뭐 이 정도의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단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은 상황인데 11월 내내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다행스럽게 좀 불확실성이 11월 달에 예상됐던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월초만 해도 FOMC 회의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네.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도 있고 CPI에 대한 우려도 일단 해소가 됐고요. 그렇죠. 또 임시 예산안이 이제 여하튼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 자체도 상당히 넘었고 이제 오늘 이제 미중 정상이 결국 회담에서 크게 싸우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갑자기 썰 일은 없겠죠, 설마. 뭐 그런 것들이 없을 거로 보고 있어서 뭐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계속된다라고 하면 11월 장 자체가 상당 부분 양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나오다가 이제 그 뉴스 기사를 봤는데 조금 재밌는 기사가 그러니까 연초부터 11월 15일까지 그 주가가 상승 5% 이상 그 S&P 500이 상승했을 때 네. 우리가 이건 산타넬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그런 통계 조사한 많죠? 통계가 나왔었는데 과거 22년 동안 보게 되면 5% 이상 상승했을 때 결국 산타넬리가 있었다라는 어떤 결론을 봤을 때는 네. 조금 11월, 12월 장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지수의 상승, 시장의 상승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